한국거래소에 축포가 터지고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이어집니다. 빨갛게 물든 시황판에는 4042라는 역대 코스피 종가 기준 최고치가 적혔습니다. 지수 출범 이래 처음으로 4,000선을 넘은 코스피 종가입니다. 지난 6월 20일 3,000선을 넘은 데 이어 약 4개월 만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가파르게 오르더니 파죽지세로 4,000선을 돌파한 겁니다. 올해만 68% 넘게 올라 주요 20개국 주요 주가 지수 중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코스피는 5천을 향해 가야 합니다. 코스피 4천은 이를 위한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0만 전자와 53만 닉스를 돌파하며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번 달에만 5조 원가량을 매수하며 4,000피 달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정부의 상법 개정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와 미국 증시의 불안정성 해소가 원동력으로 꼽힙니다.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역시도 한국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젠 한국 증시 저평가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 전인 미답의 5,000피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에 섰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꿈의 지수인 5,000포인트를 향한 여정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낳게 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란 기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개장하자마자 4,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한 뉴욕 증시 1% 넘게 오르면서 상황이 좋았고요. 네. 그리고 주말에 전해진 게 지금 미국과 중국의 실무진들이, 그러니까 베셋 장관과 하리폰 부총리가 말레이시아에서 실무진 고위급 회담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관세 협상, 30일 날 예정돼 있는 미중 이제 양국 수장들이 만나는 회의 요거에서 실무 협상을 하고 있는데 요거 결과가 괜찮았다라고 베센트 총리가 베센트 장관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요 기대감이 그대로 우리 증시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6월에 3,000선 코스피 돌파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4개월 남짓이란 이례적인 짧은 기간 만에 다시 4,000선을 돌파하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를 보자면요. 크게 뭐 3가지 정도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 사실 대통령의 공약이 코스피 5,000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걸 위한 한 걸음 여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 뭐 상법 개정안 등 다양한 그 증시 활성화 정책을 내놨고요. 이 두 번째가 일단 산업 사이클이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잘하는 이른바 조방원, 반도체, 지금 슈퍼 사이클이 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도 실적이 괜찮고요. 세 번째로 우리 말고도 사실 옆나라 일본과 대만도 역시나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미국의 맨날 뭐 사상 최고치 쓰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글로벌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풀리면서 글로벌 증시 자체가 좋았다. 그 가운데 우리만 소외됐었는데 오히려 올해는 우리가 더 힘을 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도 다 지금 좋은 상황이군요. 지금 오늘 많이 오르고 있는 주식은 어떤 건가요? 일단 뭐 삼성전자, 뭐 10만 전자를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10만 전자를 네. 돌파를 했군요. 그래서 네. 10만 전자 됐다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주변의 분들도 굉장히 지금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네, 이거 보니까 삼성전자가 10만 1,400원, 지금 방금 확인해 본 건 10만 1,400원 정도 되는데 오늘 전주 대비해서 2.63%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52만 8천 원, 53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한 3% 가까이 지난주에 비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양대 반도체 회사가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에서 좀 밀리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HBM 관련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나 이런 테슬라 이런 쪽에서 신규 발주가 또 일어나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호황이 다시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증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재용 회장 취임 3주년이라고 네네네. 뭐 시장에 약간 좀 반응을 하는 걸까요? 그래서 지금 짤도 좀 돌고 네. 있는데 이재용 회장과 관련돼서 이제 10만 전자와 함께 이제 축포를 터뜨리는 그런 짤도 좀 돌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호재가 함께 지금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4,000 돌파. 그러면 이게 1,000 단위로 얼마 만에 한 번씩 이게 돌파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코스피 지수 언제 시작을 했었죠? 일단 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56년 3월 3일에 대한증권거래소가 출발했습니다. 네.
네. 한국거래소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83년 1월 4일 처음으로 한국종합주가지수, 이거 이제 줄여서 우리가 코스피라고 코스피. 부릅니다. 네. 이게 출발했어요. 그래서 이게 증권 전산화가 이루어진 영향으로 이 지수가 나온 건데 이전까지 우리가 수신호 방식으로 거래를 했었거든요. 근데 전산화가 이루어지면서 처음으로 코스피가 출발했고요. 기준일은 뭐냐? 네, 80년 1월 4일을 100을 기준으로 잡고서 이제 코스피 지수를 산출한 겁니다. 이걸 소급해서 하니까 122.52가 코스피의 첫 번째 기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코스피 지수가 122.52에서 네 자릿수로 올라가는 데는 6년이 걸렸습니다. 이때 보시면요, 이른바 이제 3저 호황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잘 나가고 그때 막 88 올림픽 하면서 축포를 터트리고 뭐 이런 네. 일이 있었죠. 이러고 있다가 이른바 이제 이후에 다시 이제 떨어져서 다시 세 자릿수로 갔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IMF 외환위기 맞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네. 그때 98년에 280까지 갔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다시 되돌림을 한 거죠. 200이요? 네, 280이요. 네. 네, 그 뭐 여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죠. 아. 닷컴 위기론 거치고 9.11 네. 테러, 이라크 전쟁 이거 이제 거치고 있다가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증시에 불어닥친 바람이 있습니다. 적립식 펀드 열풍. 이 펀드 열풍을 타고 다시 1000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식에 이제 적립식 펀드에 돈을 맞습니다. 넣기 시작하면서 그 돈이 주식 시장을 끌어올린 맞아요. 거군요.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드디어 옆 나라 중국에 좀 도움을 받아서 네. 대중국 특수를 누리면서 2007년 7월 25일 드디어 2000을 돌파했습니다. 아, 그런데 축포를 터뜨린 지 1년 지나자마자 우리 기억하시죠? 리먼 사태. 리먼 브러더스 네, 사태가 제가 있었군요. 그때 금융? 네. 맞아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저는 그때 다시 우리 코스피 지수 세 자리는 이제는 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리먼 사태 터지면서요, 세 자릿수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러고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요, 그 다시 2,500선 2017년에 넘어서고 2020년에 그 이제 막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뭐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다시 2,000선 밑으로 밀렸습니다. 네. 네, 1,400대까지 밀리다가 그러다가 21년 1월 6일에 3,000을 돌파했습니다. 이 글로벌 이른바 유동성의 힘을 입어서 이제 3,000을 돌파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리면서 우리 증시가 지지부진했죠. 더군다나 조금 좀 아쉬운 점이 글로벌 증시는 잘 나가는데 우리 증시만 부진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다시 한번 그 정권 바뀌고 나서 3,000을 기록한 지 4년 10개월 만에, 그리고 지난번 다시 3,000을 돌파한 지 4개월여 만에 4,000을 돌파하는 기록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궁금한 게 5,000이에요. 네. 5,000포인트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가능한 일이야 했는데 지금 4,000포인트를 돌파하고 나니까 또 살짝 기대감이 가거든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나요? 일단 남은 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무엇보다 증시가 가려면 실적이 받쳐줘야 됩니다. 우리 기업들이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일단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 거고, 이제 실적이 받쳐주려면 사실 지금 여러 가지 한 관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잖아요. 이를 위해서 정책 지원, 외교 이슈 해결 등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수출, 내수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번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관세 변수입니다. 네. 이 관세 협상, 한미 관세 협상 이게 잘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요 관세 변수 잘 마무리하고요. 이 아울러서 환율이 기본적으로 좀 안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환율 상황이 좀 너무 높은 상황이잖아요. 안정된 상황이 돼야 되고, 아울러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머니 무브를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이 일관적으로 추진돼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시장에 심어줘야지 외국인 자금도 들어오고 국내 개인 투자 자금도 증시로 다시 돌아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2.5% 오른 3,941의 장을 마감하며 또다시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2조 원 넘게 팔아치웠지만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주가를 밀어올리며 장마감 직전 한때 3,95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하루를 제외하면 7일째 최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코스피는 이제 4,000포인트까지 단 1.48%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38%와 6.58% 올라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51만 닉스를 달성했고 두 종목의 시가총액 합계도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합의로 인한 뉴욕 증시 훈풍, 여기에 미국 AI와 반도체주 강세가 우리 주식시장에 그대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돈이 즉 이익이 찍히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크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해소가 기대감이 나타나지 않는가. 오늘 밤 발표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변수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상승 흐름 속에 다음 주 초 4천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현황판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2.49% 오른 3,748의 장을 마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4천까진 이제 250포인트 정도 남은 건데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25%로 부과되는 관세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동차주는 급등했습니다. 현대차는 8.2% 뛴 24만 2천 원, 기아도 7.2% 오른 11만 1,3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도 잇따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8% 오른 9만 7,700원을 기록하며 4년 9개월 만에 역대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SK하이닉스도 7% 올라 사상 처음으로 45만 원을 넘겼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인 것만 1조 원이 넘을 정도로 매수세가 강해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실적 전망도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상승 추이가 연말까지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1,420원을 웃돌던 환율도 5거래일 만에 소폭 하락하며 진정세를 보였습니다.